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볼까. 글솜씨는 없지만 용기 내서 컴퓨터를 켰어요. 전 대전에 살고 있고 50대 예쁜 딸내미가 둘이나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시집을 왔고 3대 독자란 남편을 만나 아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구박만을 받고 살아온 젊은 세월이었어요. 그 세월이 있기에 지금의 제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하면 지금 생각해도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이자 추억이에요. 첫인사를 가던 날부터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가난한 집의 장녀인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아무래도 대단한 아들, 저와 결혼을 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던 것인데 그럼에도 남편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친정에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그런 저를 더욱더 못마땅하게 여긴 시어머니는 무조건 시댁에 들어와서 살림부터 배우라며 하셨죠.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나머지 시댁과 합가를 하며 힘들고 마음적으로 지치는 저의 고달픈 날들이 시작되었어요. 젊은 게 왜 아들을 못 낳는 거야? 너희 집이 딸부잣집이라 우리 집까지 불행하게 옮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들을 하나 못 낳아? 여자가 시집을 오면 아들 하나를 낳아야 성공한 거지. 줄줄이 딸만 둘을 낳고 밥이 넘어가? 그래도 늙어서 고생하지 않으려면 애 낳고 몸조리는 잘해야죠. 그래야 승아 아빠한테 부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뭐야? 어디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해? 너도 너 같은 딸을 둘이나 낳았으니 어디 한번 속 뒤집어져 봐라. 속상해서 진짜. 어머님도 딸 가진 엄마로서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전 제 딸들한테는 아들 아니라고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조용해. 애초에 없는 집에서 뻔뻔하게 시집 와가지고 뭐 하나 제대로 이룬 것도 없이 밥만 축내는 것 같으니라고. 당신은 진작에 종아니 쪽으로 좋은 신부감 하나 알아놓으라니까. 이를 이사단으로 만들어. 속상해서 원. 둘째 딸을 낳고 몸조리 하던 중 시어머니는 미역국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식사할 때마다 면박을 주셨어요. 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들이었기에 전 이 세상 가장 잘한 일이 저희 딸들을 낳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댁에서는 매번 눈치를 받는 며느리였어요. 저희 형편상 분가를 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힘든 시집살이는 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되었고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딸들과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제 편이 옆에 있어서 늘 버티고 웃을 수 있었네요. 그냥 그러려니 해. 하필 딸만 낳아가지고 어째? 내 동생 닮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야. 우리 집 돼. 올케가 끊게 만들었으니까 책임은 져야겠지? 내가 이래서 올케 풍기는 이미지가 처음부터 엄마한테 별로라고 그렇게 말을 했건만. 형님, 말 조심하세요. 형님도 딸 가진 사람으로서 해야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도 형님 같은 딸이 있고요. 나랑 올케가 같아? 나야 아들만 줄줄이 딸린 집으로 시집 갔으니 공주 하나 낳아줘서 얼마나 대견해? 사랑받는 것도 며느리하기 나름이라고. 그리고 올케 시집 올 때 숟가락 하나 들고 온 것밖에 더 있어? 가뜩이나 눈밖에 났는데. 우리 3대 독자의 대를 끊어놨으니 엄마가 저렇게 화낼만 하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하면 말대답하지 말고 그냥 죄송하다고 하란 말이야. 딸 낳은 게 왜 죄송한 일인가요? 전 딸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형님도 딸이면서 제발 그런 식으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얼씨구? 그래도 늦기 전에 얼른 하나 더 가져. 그게 아들이란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이 집에 대를 끊는 건 좀 아니잖아? 시어머니도 미웠지만 가끔씩 친정에 와서 조금 더 얹어서 잔소리를 해대는 시누이를 보니 속이 뒤집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하나뿐인 남편은 오로지 제 편이었고 시누이와 어머님께 늘 저를 두둔해주며 저를 감싸주기 급급한 사람이었죠. 이게 아니었으면 가뜩이나 고단한 삶, 더 고단하고 살기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간간히 들었어요. 미안해. 엄마랑 누나가 진짜 왜 그러는지. 아무래도 우리 엄마도 나 낳기 전까지 할머니한테 가중구박 다 받으신 분이라 아들에 집착하는 것 같아. 이게 참 네 잘못도 아닌데 엄마는 괜히 그런다니까. 게다가 누나마저 저러니 내가 당신 볼 면목이 없다. 힘든데 어쩌겠어. 애초에 당신이랑 결혼할 때 어머님 아버님 성격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내 편이 돼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면서 화났던 것도 가라앉네. 고마워.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얘기해주고 생각해줘서. 당연히 당신 편이지.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뭐 엄마랑 누나랑 결혼했나? 내 식구들은 우리 딸들이랑 당신이잖아. 엄마 아버지가 아들한테 집착하시지만 난 안 그래.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 그게 당신 탓도 아니니까 그냥 옛날 사람들이라 그래. 그래도 당신밖에 없네.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당신마저 내 편이 아니었으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 말이라도 위로해주는 남편 덕에 하루하루가 고단하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이어갈 무렵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쓰러지셨고 고스란히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발을 빼버렸거든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간병인을 쓰려면 남편이 나가서 일을 더해서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했고 아직 어린 딸들이 있는 저로서는 나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었죠. 결국엔 아무도 하지 않겠다는 간병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난 손목도 안 좋고 너네 시할머니 병수발 든 것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난 그러곤 못 산다. 남편이지만 요양원에 보내던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간병을 하던지. 늙음하게 이렇게 또 병수발 하면서 살고 싶진 않아. 병수발 하라는 말은 하지 마. 엄마는? 그럼 누가 하라는 거야? 난 시집가서 가끔 오는 건데. 그럼 할 사람 한 명밖에 없네? 올케밖에 더 있어? 어차피 이 집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시아버지 병수발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굳이 집에 사람 있는데 간병인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러게 딱이다. 예, 네가 너네 시아버지 간병 좀 해라. 너 아들 못 낳고 이 집에서 눈칫밥 먹느니 이런 거라도 하면 좀 좋니? 엄마는 간병인 쓰세요. 제가 대리운전이라도 뛰면서 간병인 구할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혼자 간병을 해요? 어머, 뭐하러 힘들게 돈을 그런 데 써? 할 사람이 있는데 너 말 좀 해봐라. 네 남편 밖에서 밤새 일하게 하면서 간병인 쓰게 하고 싶니? 네가 간병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너도 며느리니까 할 도리는 해야지. 제가 한다고 나선 건 아니지만 자연스레 제가 해야 되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도 남편이 힘든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 병수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낳아주신 아버님이시니
어머님과 함께 저에게 모질게 했던 것들은 다 잊기로 했고, 그 순간만큼은 정말 최선을 다해 병간호를 했어요. 똥오줌은 물론이고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는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고 할지언정 그게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니 왜 승아 엄마가 힘들게 병간호를 해? 그 집 시어머니랑 딸도 있다며. 하여튼 착해가지고 사람 병간호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가뜩이나 말랐는데 더 말랐네. 아유, 아주 못돼 먹은 집안이라니까. 그렇게 아들 못 낳는다고 구박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힘든 거다 승아 엄마 시키고 자기네들은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거야? 참나,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 대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승아 아빠 아버님이기도 하시고 저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간 착해 빠졌다니까. 내가 이래서 승아 엄마를 좋아하지. 결혼할 때부터 착해가지고 내가 그 집 양반들 성격을 알아서 그래. 그 집은 무슨 복이어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었대. 참 불공평하다. 승아 엄마, 하여튼 몸 아끼면서 해. 걱정돼서 그래. 워낙 동네가 작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저희 시댁 식구들 성격을 알았기 때문에 왜 저보고 병간호를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하였어요. 어느덧 10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는 그렇게 저에게 미안하고 고맙다는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고 시댁 식구들조차도 저에게 고마워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남편은 저에게 눈물을 쏟으며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고 저 역시도 남편의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나왔어요. 당신 아니었음 아버지 10년도 못 사시고 돌아가셨을 거야. 정말 고마워. 엄마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진짜 고마워 하실 거야. 아니야. 당신도 아버님 잃은 슬픔이 큰데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마음이나 추슬러. 그래도 당신 많이 아끼셨던 아버님이잖아. 내가 진짜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고 갚으며 살게. 너무 고맙다. 나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고 정말 미안해. 이래나 저래나 아들 사랑이 각별하셨던 분이셔서 남편은 참 많이도 슬퍼했어요. 저 역시도 아버님이 저한테 한 것을 생각하면 참 미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슬퍼하고 있으니 마음이 많이도 아팠죠. 그렇게 아버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슬픔보다 좋은 일만 있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친정엄마가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으셨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얼마나 속상하던지 시아버지 신경 쓰느라 정작 내 엄마 병원 한번 모시고 가지 못했구나라는 한탄에 참 많이도 울고 울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죽상을 하고 있냐? 네 표정 보면 되던 일도 안 되겠어. 얼른 표정 불지 못해. 가뜩이나 아들도 못 낳는데 죽상까지 하고 있으니 재수가 없잖아. 네 엄마 아픈 것 때문에 그러냐? 아니 갈 사람은 가는 거지. 네 시합이 봐라. 다 그런 거야. 어머님,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친정엄마 말기암이지만 제가 아버님 병간호 했던 것처럼 엄마 병간호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우리 집 살림은 어쩌고? 너 이 집에 시집 온 거 잊은 거니? 애가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야? 시집 오면 이 집안 사람 된 거지. 어딜 여자가 친정 가서 병간호를 하겠다는 말이 나와? 이래서 본데 없이 잘한 티가 나는 거다.
아들 없는 집구석에서 뭘 배우고 자랐겠어? 여자애들만 주렁주렁 그냥 대충 키우다 시집 보냈겠지. 양심 없는 집안 같으니라고. 하여튼 너도 참 너다. 어머님, 말씀 좀 삼가해 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 제 자매들 분명 바르게 키우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함부로 폄하하실 분들이 아니세요. 그럼 어머님은 얼마나 자식 교육을 잘 시키셨길래 형님이 허구한 날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릴까요? 아니 뭐야? 너 지금 우리 딸 교육이 잘못됐다고 이 시엠이 가르치는 거냐? 무서운 것일세. 아주 나중에 내 머리 위에 있겠어. 제가 엄마의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대번에 안 된다고 하셨고 그 말을 듣고 10년을 시아버지 병수발을 든 저의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고작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친정엄마 아픈데 병간호도 못하는 이 모습이 진정 나의 위치였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쏟아졌죠. 그리고 전 친정엄마를 이렇게 보낼 수 없다고 결심했어요.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말리고 난리가 나셨지만 전 친정엄마를 위해 병간호에 애를 썼습니다. 장녀이기도 했고 엄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뭐든 다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시누이 또한 저보고 돌았다고 비아냥대며 저에게 화를 내었는데 그 엄마의 그 딸이더군요. 진짜 양심 없다. 옳게 어떻게 시집을 두고 친정 가서 병간호를 하겠다고 그래? 우리 엄마 혼자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러는 형님은 허구한 날 친정에 와서 살면서 왜 저는 친정 가서 병간호하면 안 되는데요? 아버님 병간호할 땐 그렇게 다들 아무 말 없이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더니 내 엄마 병간호 하겠다고 하니 다들 쌍심지를 켜고 뜯어 말리네요. 옳게 도른 거 아니야?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아주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이성을 잃었나 봐. 정신 차려. 형님이나 정신 차려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매번 친정에 와서 빌빌대는 주제에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너 말 다 했어? 너 그동안 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구나. 네가 감히 날 무시해? 엄마, 얘 말하는 것 좀 봐. 그렇게 형님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항상 멸시했어도 한 번도 손을 올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진짜 당황스럽고 화도 났어요. 그걸 본 남편은 어머니께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내며 제 편을 들어줬고요. 아마 남편도 그날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시집살이가 혹독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워낙에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기도 했고 착한 남편한테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었거든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누나 빨리 집에 가. 누나가 화근이지. 어떻게 여기 와서 항상 시끄럽게 만들 수가 있어? 엄마 진짜 실망이네요.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 사람 우리 아버지 10년 병간호 했던 사람이에요. 고맙고 늘 미안해해도 모자랄 뻔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홀대할 수가 있어요? 나 진짜 엄마랑 누나한테 너무 실망했어. 사람이 고마운 줄 알고 은혜를 알아야지. 내 가족이지만 진짜 창피하고 승아 엄마 볼 낯이 없어. 부끄러워집니다, 정말로. 아주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니 남매 사이 다 망치고 혈연 관계까지 이렇게 망칠 수 있는 거야? 이게 다 애초에 제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어떻게 남편을 구워 삶았길래 나랑 누나한테 대들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속상해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내가 너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3대 독자라고 오냐오냐 하며 키웠더니 이제 와서 마누라 치마폭에 휘둘려?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내가 이 집에서 무시당하고 살아온 세월이 허망했어요. 그래도 14년을 이 집에서 함께 동고동락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저러신다는 게 제 상식상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전 모든 걸 뒤로한 채 친정엄마 간병을 하러 나섰고 그동안 못해드렸던 거 그리고 딸로서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엄마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게 2년의 투병 생활을 마치고 결국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남편이 애도하라며 같이 모시고 온 거예요. 하지만 시누이는 역시나 개념 없게 그 자리에 와서 헛소리를 했는데 저런 사람들이 인간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죠. 갈 사람은 가는 건데 뭘 그렇게 간병하면서 울어대던지. 하여간 엄한테 정성 쏟는다니까. 그럴 정신에 늦지막히 아들이나 하나 더 가져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제 나이 들어서 애도 못 들어서겠네. 우리 집 자손을 저게 끊어놨다니까. 누가 아니래. 그러게 내가 셋째 낳으라고 해도 듣는 신용도 안 했다니까. 나중에 종환이가 아주 후회하겠지. 자기 닮은 아들 하나 없다는 게 얼마나 자기 속으로도 사무칠 거야. 지금은 젊어서 모르지만 늙어봐라. 아들 없는 게 어떤 건지. 말을 말지. 애초에 들었으면 이 꼴이 났겠니? 우리 집에 대를 이어줬겠지.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애라니까. 보기 싫어 진짜. 뭐라고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요. 그 입 다물어 주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잖아요. 아이고, 무서워서 어디 말이라도 하겠어? 그냥 팩트 체크를 한 거야, 옳게.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 둘이 저렇게 수다를 떨고 있는 모습을 제 동생들이 보고 가만 안 두겠다며 따지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 마지막 모습이었고 엄마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참았어요. 그러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임종 현장에서 기이한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은 바로 저에게 상속될 유산이 자그마치 30억이라는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친정엄마가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돈으로 평택 고덕이라는 곳에 땅을 사놨었고 고덕이 개발이 되면서 12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땅값이 매겨진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저와 자매들 아빠까지 모두 나눠 갖게 되었어요. 돈을 봐도 엄마 잃은 슬픔이 컸지만 한편으론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지한테 무려 30억이라는 돈이 떨어진다는 거야? 오메 세상에 이제서야 박학하게 생겼구나. 평생을 그저 우리 집 밥 축내면서 며느리 구실도 제대로 안 했던 게 이제서야 드디어 며느리 구실하게 생겼어 아주. 이게 웬 떡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종환이 몫이라는 거잖아. 종환이가 우리 모른 척 할 리도 없고 엄마랑 나랑 팔자 폈네 폈어. 그럼 30억이니까 우리 각자 나눠 가지면 얼마 되는 거니? 그래도 자그마치 우리 빚도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잖아. 아무래도 우린 그래도 완전 핏줄은 아니니까 엄만 4억 나는 5억이면 딱 괜찮지 않아? 적당할 것 같은데. 그럼 아니 너 5억 나 5억도 괜찮겠다. 어차피 종환이 돈인데 종환이가 우릴 모른 척 할 리도 없고 말이야. 그래도 안사돈이 가시면서 아주 아들 못 낳는 딸한테 미안했는지 거하게 선물 하나 해주고 가네. 아유 이게 웬 떡이라니.
아유, 좋아라. 엄마 임종 현장에서 내가 받을 30억 유산을 가지고 제멋대로 상속분을 정하고 있던 모녀를 보자니 속에서 천불 만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쩜 인간들이 저렇게 덜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화가 났고 이 모녀들을 쌍으로 가만 안 두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남편이 상상 못할 발언을 시작하자 그 모녀들은 표정이 굳은 채로 그곳에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도저히 못 참겠네. 이 사람 무시하고 하대하는 거 이 사람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그래도 부모님이고 누나니까 애써 참아왔는데 이 정도로 상식 바뀔 줄이야 정말 몰랐네요. 어떻게 장모님 마지막 가는 길에 유산 얘기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어? 내가 알던 엄마가 맞나 싶고 누나가 맞는지. 이 사람 몫으로 떨어진 유산 나 땡전 한 푼 욕심낼 생각 없으니 그리 알아요. 뭐야? 아니 네가 왜 욕심낼 자격이 없어? 그동안 네가 먹여 살린 건데 여태까지. 저 유산이 네 거나 다름없지. 실속 챙겨. 그만 좀 해요. 저 욕심도 없고 이 사람 유산 탐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 뭐같이 이 사람이 쓰게 내버려 둘 거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딘데 창피하게? 장모님 가시는 길 더 이상 모욕 주면 제가 가만 안 있을 거니까 그리 아세요. 수치스러우니까. 아이고 저 헛똑똑이. 저 돈이면 엄마랑 나까지 편해질 텐데 이기적이라니까. 너 그 말 얼른 거두지 못해? 누나도 입 다물어. 나 진짜 엄청 참고 있으니까. 내 돈 아니고 이 사람 돈이야. 그러니까 한 푼도 눈독 들이지 마. 염치 없는 인간아. 남편이 제 유산에 관심도 없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는데 이때다 싶어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던 꼼수가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모녀들에게 손절을 외쳤고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라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엄마의 임종 직전에 와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인간들과는 더 이상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전 그 자리에서 시댁 식구들과 손절을 선언했어요. 제발 그만해요. 아니 인간이길 포기한 것들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네. 여태까지 며느리 굿이란 게 없다고? 시아버지 병시 중 10년 들고 여태까지 이 집 살림에 남편 뒷바라지 그래도 한 게 없다고? 그래, 당신들은 속물적인 인간이라 금전적인 것들만 바라지. 아들 하나 못 낳은 죄로 여태까지 구박받고 더 이상은 못하겠네. 당신 결정해. 나인지 당신 가족인지. 여기서 가족을 택하면 우린 이혼이야. 나 이제 다신 당신 어머니 누나 안 보고 싶어. 어머머, 저 말하는 뻔세 좀 봐. 이혼? 너 지금 30억 등에 업었다고 감히 이혼을 논해?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이 당신을 돌아봐. 당신이 인간이야? 남도 이것보다 낫겠다. 이제 다신 볼 일 없게 하죠. 당신이 여기서 결정해. 참나, 우리 종환이가 너를 선택할 것 같아? 그래도 핏줄이고 가족인데 어떻게 너를 선택하겠니? 이 모질이야. 미안한데 더 이상 엄마랑 누나는 내 가족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제발 그만해. 내 아내랑 딸들 그만 괴롭히라고. 뭐? 내가 잘못 들은 거지? 우리 종환이가 그럴 리 없잖아. 엄마 아들이. 내가 어떻게 키운 하나뿐인 아들인데. 엄마 하나뿐인 아들 이제 없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못할 짓 못하겠네요. 이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마요. 너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아들 하나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를 배신해? 네가 인간이야? 당신은 조용히 좀 해. 당신 집이나 잘 돌보란 말이야. 허구한 날 친정 문지방이 닳도록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엔 사달란 것도 네 탓이 커. 그러니까 평생 너네 엄마랑 둘이서 쿵짝 잘 맞는 모녀 사이 하면서 잘 지내봐.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모녀니까. 전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았고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는데 제가 남편에게 저와 시댁 중 선택하라고 하자 남편은 고민 없이 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네요. 제 동생들이 참다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시누이와 시모를 임종 현장에서 내쫓았고 옆에서 얻은 소금으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탈탈 뿌려버렸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할 걸 제가 너무 질질 끌어왔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참 모든 세월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해져 갔어요. 정신 나간 노인네랑 아줌마가 어디 감히 여기가 어떤 자리라고 막말을 일삼아? 우리 언닌 착하고 순해서 그동안 다 참았는진 모르겠지만 우린 안 참아. 정신 나간 모녀들아. 이왕 언니가 이혼하기로 한 거니 우리도 이제 막 나가야지. 어머, 너 이거 안 나? 이게 어디 내 머리를 휘어잡아? 엄마, 살려줘. 힘만 더럽게 세가지고 이거 놓으라니까. 이것들이 쪽수로 밀어붙이면 다야. 하여간 여자들이 드세기만 해가지고 이러니 아들 하나 없는 집안이지. 그래, 이 할망구야. 아들 없이 드세기만 자라온 여자들한테 오늘 머리털 한번 털려봐라. 노인이고 젊은이고 안 가린다. 제 동생들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았기 때문에 오늘에서야 저에 대한 대갚음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날 시누이는 제 동생들에게 먼지나게 털렸고 시어머니 또한 제 동생들을 말리다 몇 번이고 고꾸라졌답니다. 사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했어요.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제 동생들의 등살에 주랭랑을 쳐버린 꼴이 되었죠. 그리고 남편은 이 모든 사태를 본 뒤 저에게 미안해하며 얘기를 이어나갔고 남편은 저와 딸들 없이는 못 산다며 그래도 시댁 식구들보다 저희를 선택해 주었어요. 미안해. 네 말대로 다신 볼 일 없을 거야. 언제나 그랬듯이 나한테 가족은 당신 그리고 우리 딸들이니까. 우리 엄마랑 누나가 이 정도 인간들일 줄은 몰랐어. 내가 진짜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정말 미안해. 당신 볼 면목도 없어. 부모랑 인연을 끊으라는 게 당신한테 못할 짓이란 걸 알면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날 이해해줘. 그리고 고마워. 언제나처럼 내 편이 되어줘서. 당신 부모님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누나도 마찬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 일이 있은 후로 저흰 바로 분가를 했습니다. 마침 봐두던 아파트 전세가 나왔기 때문에 남편이 마련한 전셋집으로 이사를 했고 시어머니 시누이와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모든 인연을 끊자 시누이는 남편 회사까지 찾아와 어떻게 본인들과 인연을 끊을 수가 있냐며 애걸복걸도 해보다가 화도 냈다가 회사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도 했다가 별의별 모습을 다 보이셨죠. 심지어 아이들 학교까지 찾아가 집을 알아내려고도 하셨고요. 아이들도 그 집 두 모녀가 워낙 어려서부터 곁을 주지 않고 아들만 찾아대는 통에 좋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지 아이들은 고모가 찾아와도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고모가 오늘 학교 앞에 찾아왔는데
그냥 피했어. 나도 고모랑 할머니 보기 싫거든. 맨날 손자 타령해. 딸이라고 밥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한 기억밖에 없는데 내가 왜 그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해? 다신 학교에 안 찾아왔으면 좋겠어, 정말. 너무 싫어. 이제 그럴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잘 알아듣게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 기억은 잊어도 돼. 이제 좋은 말만 해줄 거야. 아빠랑 엄마가 옆에서 우리 딸들 행복하게 해줄 거고, 알겠지? 열아들 안 부러운 게 우리 딸들인데 누가 우리 딸들한테 뭐라고 해? 이미 딸들도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던 터라 아픔이 존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고, 전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 애들한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의 말이 웃기더군요. 참 이 말을 듣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오더라니까요. 역시 벌을 받을 사람은 다 받는구나 싶은 게 참 웃음이 나왔고 속뜻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어디라고 애들 학교며 남편 회사며. 진짜 구질구질하게 뭐하는 짓이에요? 당신들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요. 어차피 당신들도 내가 당신들한테 별 도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찾아오고 난리야? 옳게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이상해. 종환이 그렇게 연락 없고 나서부터 치매기가 있더니 이제 나도 못 알아봐. 그래서요? 그걸 왜 저한테 얘기해요? 그렇게 각별한 모녀 사이 알아서 하셔야죠. 요양원에 보내시던지 간병을 하시던지. 올케가 간병 좀 해주면 안 될까? 아빠 간병 잘해왔잖아, 응? 내가 이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어떻게 엄마를 간병해? 아, 나한테? 당신 엄마 당신이 책임져. 치매에 걸리든 말든 내가 알 바 아니니까.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치매 판정을 받으셨고 이제 와서 저에게 간병을 부탁하려 한 것이더라고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니 마음은 좋지 않지만 다신 보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선을 그어버렸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다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기에 모른 척 했습니다. 중간중간 신우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그마저도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신우이는 병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간호를 못하겠다며 그렇게 못을 박더니 결국 막판은 본인 또한 아무도 모실 사람이 없게 되자 결국엔 요양원에 가게 된 꼴이었죠. 그리고 신우이도 친정이 아예 없는 꼴이 되었고 하나뿐인 동생도 잃고 엄마도 병들어 요양원에 가 계시고 결국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전 그로부터 딸들과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오히려 시댁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 이제야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리고 전 세금을 제외한 유산받은 금액으로 제 이름으로 된 조그마한 건물 하나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은 절대 터치하지 않고 있고 그 건물로 저희 딸들 공부도 시키고 졸업도 시켰답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딸들이 착하고 바르게 커져서 이것보다 기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제 이야기를 쓰고 보니 참 그 서러운 세월 어떻게 버텼나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도 어리석었어요. 그래도 현재 그리고 미래가 행복할 것을 알기에 과거는 싹 잊고 현재를 살아가렵니다.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 염원하시는 소망 다 이루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